네, 안녕하세요. 제가 재밌는 캔들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는 파동을 준비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알 수 없는 파동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파동을 준비하고 그 이후에 상승을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해보셨으면 하는 게 바로 윗꼬리 캔들이에요. 일전에도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더 오늘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상승이 나올 때는 추격 매수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나중에 이제 상승 출발 전에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캔들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캔들을 지금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윗꼬리 캔들이라고 부를게요. 윗꼬리 캔들. 자,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단순히 그냥 윗골이면은 안 좋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곤 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윗꼬리가 달리고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하지만 그런 캔들이 나오고 나서 상승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캔들이 나왔다고 그냥 죽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후에 어떤 과정들, 그러니까 살려가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그때 같이 봤던 게 하나 시스템을 같이 봤었죠. 여기에서 이런 윗꼬리 캔들이 나왔을 때 이런 캔들 뒤에 그대로 밀리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분봉상에서는 거래가 이렇게 쭉쭉쭉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돌파까지 이어진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윗꼬리 캔들이 그냥 끝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은 이 윗꼬리 캔들이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좋은 기준이 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원전주를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잘 보였는데 다른 원전주들은 좀 약했어요. 이 BHI 종목 이외에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크게 상승했지만 G2파워랑 보성파워텍 뭐 이런 다른 원전주들은 약했잖아요. 1월 달에. 그 이유는 파동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BHI는 상승이 훨씬 더 잘 나왔죠. 자, 이 부분에서 저희가 미리 매수를 할 수는 없어요. 이런 횡보 구간, 이런 구간들에서는 저희가 미리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 없거든요. 이 흐름에서는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아마 원전주들이 다 같이 주목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이렇게 시가가 거의 8% 정도 뜨게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하겠죠. 물론 앞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던 캔들뿐만 아니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결국에 윗꼬리라는 거는 상승 이후에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가를 갭을 띄운 것도 상승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가 갭을 띄우고 내려가는 종목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아요. 보통 이렇게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좋다.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주가 세력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안 좋다고 본인이 가져갈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한테 인식을 주면 오히려 이 친구들한테는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음봉이 고점에서 나오게 됐을 때는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종목들을 좀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수페타시스를 이렇게 봤거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보통 이렇게 테마가 움직이게 될 때, 물론 지금 반도체가 엄청 오르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꿈틀꿈틀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자, 그럼 그때 그 테마에 속하는 종목들이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후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갈 수도 있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BHI와 비슷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일봉상에서는 조금 약한 자리입니다. 약한 자리지만 여기서 이제 윗꼬리가 달렸거든요. 아침에 이 구간에 도달을 하고 밀리는 자리들을 만들어내죠. 분봉으로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분봉상 거의 40억에 가까운 돈들이 이렇게 쭉쭉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을 이어가야 되는데 상승이 나오지가 않고 오후장까지 다시 약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후에 그냥 이렇게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밀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 파동들을 다시 살려가는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윗꼬리가 나왔다. 아, 이거는 이제 안 좋은 캔들이구나
하고 그냥 버리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파동들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딥노이드라는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거든요.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게 윗꼬리에 대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이런 윗꼬리, 캔들이 만들어지고 이 윗꼬리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형태는 윗꼬리지만 사실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죠. 모양보다 그 성질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성질을 하는 캔들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캔들 한 개일 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봉상에서 그런 경우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분봉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간을 찌르고 빼는 구간들을 제가 윗골이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시가 갭을 크게 띄우고 밀리는 것도 가격을 올려서 빼는 것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윗골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죠? 양호한 흐름들이 이제 처음 발생한 거래량이 여기니까 양호한 흐름들이 쭉쭉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거래량들이 발생하고 그 뒤에는 물량들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실제 슈팅이 나오기 전에 이 친구들 입장에서도 이 물량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윗꼬리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코스맥스를 매매한 적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이 윗꼬리에 대해서 의미를 뒀었습니다. 2월 달쯤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윗꼬리가 9%짜리 캔들이긴 하지만 여기서 윗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이렇게 무너지게 돼요. 자, 여기에서 캔들 이 세 개를 저는 하나로 볼 건데 이렇게 가격을 올렸다가 내려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 종목이 끝났다 또는 에이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잊혀지게 된단 말이죠. 물론 거기에서 그냥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죽어버리는 것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아니라 이후에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수익 자리가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제가 매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벤티지램인데 얘도 비슷하죠? 방금 설명드렸던 그 코스맥스랑 좀 비슷합니다. 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만 치료제 테마 종목이었죠. 자, 항상 어떤 테마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테마를 이용해서 이 종목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기 때문에 어떤 자리들을 만드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윗꼬리를 만드는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도 9월 달에 여기서 이제 윗꼬리가 달리고 그다음에 그냥 밀렸죠. 그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었지만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 구간까지 살려가는 모습들을 만들어내요. 자, 이게 한 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들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거기가 가장 최고점이었죠. 이후에 여기까지 상승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전략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영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4년 작년 2월 달이죠. 2월 달에 당시에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었고 좋은 양봉 흐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그대로 밀려야 하는 종목이 여기에서 윗꼬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뒤에 밀리지 않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돌파 자리를 만들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윗꼬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윗꼬리가 있습니다. 어떤 윗꼬리냐면 돌파를 가는 윗꼬리예요. 물론 여기에서 더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더 날아가는 케이스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이런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매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매수를 합니다. 보통 저런 자리가 돌파하는 개미들이 막 달라붙는 자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자리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펜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도 이런 윗꼬리를 만들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밑에서 매매를 했었어요. 여기에서 이 윗꼬리를 보고 매매를 했는데 그 위에서 나오는 이 윗꼬리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거래 대금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 윗꼬리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신고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고가에 해당하죠. 이런 신고가를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정말 많은 매수세가 달려붙게 되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세력 입장에서는 매수를 하려고 달려들 때 물량을 넘기는 거를 가장 쉽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런 자리들을 만들어서 물량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시 살려가는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그땐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돌파를 가면서 거래가 터지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동참하게 되면은 보통 거기가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캠트로닉스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보였죠. 제가 이 종목을 주목하게 됐을 때가 이런 윗꼬리의 흐름을 만들었을 때예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갭을 띄운 것도 윗꼬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띄우고 이렇게 미는 것도. 자, 이런 구간에서 의미를 두고 돌파 자리를 만들게 되는데, 항상 돌파 자리는 위험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단타 매매를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숙달된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그 이후에 매매를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돌파 자리를 만들고 밀리는 구간에서 불을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눌림 매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구간 이후에 눌리면은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물타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은 윗꼬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 캔들이 물론 그냥 죽을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그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흐름을 살려가는 과정들이 나올 때 거기에 점수를 좀 더 줘서, 그리고 시장에서 그 종목이 주목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결합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매매를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윗골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고, 다음에는 다른 캔들을 보면서 또 다른 해석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